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제대로박사TV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토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한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도대체 몇 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까? 아마 한 30번 정도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아무튼 참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투자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앞으로 또 풍선 효과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 대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번 그 6.17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수도권에서 너무 수도권에 있는 지역,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이런 전체적인 거의 대부분 중심 지역들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쪽 지역에 갭 투자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좀 너무 뜨겁게 만들어 놓았고 그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책 중에서 규제 정책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또 펼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은 빨간색은 투기가열지구, 노란색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에 대한 요 수도권에 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흰색은 지금 규제가 안 되는 지역이고 노란색과 빨간색은 이제 규제가 되는 지역인데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흰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곧 아마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아마 지금 뭐 색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색칠이 다 칠해져야지 정부에서는 아마 좀 대책을 더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서 너무 근시안적인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급 부족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다. 재화의 가격은 항상 제가 뭐로 결정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 사람이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수요. 이 수요가 정부에서는 무조건 투기 수요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실거주의 목적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없단 말입니다. 강남이라는 곳을 살고 싶은데 강남에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강남은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파트처럼 한 15층 정도 되는 뭐 이런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한 50층 60층 지어야지 그 나머지 층수에 대한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량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요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 쪽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좀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역별로 좀 편차는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 수도권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큰 부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정권들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공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규제를 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많이 짓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 수요를 잠재울 수 있고 그러면서 적정하게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공급 부분은 사실은 좀 특별한 뭐 정책이 나타나진 않고 눈에 보이진 않고, 자꾸 이런 수요를 자꾸 잡기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들을 보면 이런 돈들이 좀 은행에 가지 않고 전부 유동인구로 자산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돈들이 결국은 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주, 그 다음에 세종시, 대전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로 또 만들어지면서 지방 쪽에서도 이제 규제 지역이 더 추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청주는 갑자기 청주의 집값이 막 올라가면서 이번에 참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청주는 그동안 집값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제 처남도 좀 청주 살고 있는데 거의 집값이 정말 쌉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청주에서 이제 풍선 효과로 막 투자자들이 몰리니까 그쪽이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에서는 또 처음으로 청주가 청주 지역이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또 부동산이 지방 쪽에서는 수도권과 다르게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냉각기가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그 정책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가열 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가 아마 가장 큰 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그런 지정된 뭐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이고, 투기과열지구도 지금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래질서 조사 체계 강화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뭐 자금 조달 계획서 확대,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를 한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확실히 실거주가 아니면 완전히 막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이걸 전부 다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갭 투자를 막고 실거주자들,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히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도 이번 정책은, 이번 대책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전체적인 규제를 다 펼치고 있다, 이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여러 그 신문들, 그리고 여러 칼럼들에 대한 요 내용들인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재확인에도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유진증권에서 이런 또 기사가 나왔고요. 그럼 비규제 지역은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고,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 힘이 엇갈린 서울 재건축 시장. 재건축 시장에서는 지금 이때가 재건축 진행 안 됐던 곳은 지금 재건축을 완전히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에 그 입주권을 가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또 해야 되는 이런 또 정책이 또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된소리를 맞는 이런 재건축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진행되었던 재건축 단지는 상당히 뭐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동아일보에서는 무려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부동산 정책이다. 근본적인 정책은 될 수 없고 전부 언발의 오줌 누기, 뭐 여름날 콜라 마시는 이런 정책만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17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수요자만 잡는다.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도 전체적으로 투기꾼으로 보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데에서 좀 씁쓸한 맛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갭투자 투기 규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예, 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외지 투기꾼 부산으로 몰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부산은 이번에 규제 지역이 또 제외되면서 부산의 여러 가지 또 위치 좋은 것들,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또 풍선 효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그다음 지역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키겠다. 임대사업자도 이제는 이제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고, 수도권 자금이 남하하는 우려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규제 지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갭 투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규제가 안 되는 다른 일반 지역 도시들, 뭐 예를 들면 울산, 대구, 부산, 창원 이런 지역들은 또 풍선 효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또 많이 또 관심을 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잠깐 투기꾼들이 뒤만 자꾸 쫓아다니는 이런 부동산 근시안적인 이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을 좀 늘리고 좀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수요와 공급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대로 박사 TV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